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성호입니다. 오늘은 레버리지 ETF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레버리지 ETF, 제가 예전에 영상에도 올렸지만 ETF 투자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것도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ETF를 살까? 그리고 결국에는 레버리지 ETF가 기대와는 다르게 왜 투자 실패로 끝나는지를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이 성공적인 ETF 투자 조건이라는 게 있죠. 사실 투자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S&P 500 같은 좀 우량한 지수를 10년, 20년, 30년 장기 투자하면은 그거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제로에 가깝다라는 것은 과거 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그만큼 인덱스 투자는 리스크가 높지 않고 성공 확률은 높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투자에 실패를 하는가? 이게 하지 말라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에 실패를 한다. 반대로 하지 말라는 투자를 안 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하지 말라는 투자의 대표적인 게 이 레버리지와 그리고 인버스예요. 이건 사실 투자라기보다는 배팅이고 투기에 가까운 종목이죠. 그래서 모든 전문가들이 레버리지로 이렇게 앞으로 상승할 것 같으니까 한번 배팅해 보시죠, 이렇게 조언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락장 올 거니까 인버스에 담으면 됩니다, 이렇게 조언하지 않는데, 근데 왜 사람들이 레버리지와 인버스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는가? 실제로 우리나라 ETF 거래량 중에 이 레버리지와 인버스는 항상 상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ETF입니다. 자, 레버리지 ETF에 손대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게 ETF 투자를 하다 보면은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작은 돈으로 시작을 하는데 수익이 나니까 재밌고 좋은 거죠. 근데 100만 원을 가지고 수익률 10%가 나오니까 예금에 넣는 것보다 거의 5배 많게는 그런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에 또 깜짝 놀라면서 동시에 아쉬움을 느끼죠. 내가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었으면, 혹은 10%가 아니고 20%였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이렇게 욕심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욕심은 왜 생겨요? 투자에 성공을 해왔던 경험들이 쌓이면서 욕심이 생기는 거죠. 투자를 막 시작을 했는데 계속 마이너스가 돼봐요. 그럼 이런 욕심이 생기지 않거든요. 하지만 투자하고 나서 지금까지 큰 손실을 보지 않고 수익을 계속 보다 보니까 욕심과 그리고 본인의 자신감이 생기면서 내가 방향성을 맞출 수 있겠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석적으로는 빨리 이 시드머니를 더 많이 모아가지고 100만 원 투자하던 거를 500, 1000, 2000, 1억 이렇게 투자금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이게 조급하잖아요. 조급하다 보니까는 뭔가 이거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는 레버리지, 미국에 가면은 막 3배 레버리지도 있고 거기에 이제 눈을 뜨고 투자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 예전에도 제가 레버리지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컨텐츠를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벌써 한 5년 됐더라고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리지 ETF 실패하는 이유는 상승 후에 주가가 다시 원점으로 왔을 때 보죠. 주가가 1000에 시작이 돼서 다시 1000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왔을 때 과연 레버리지 ETF와 일반 ETF 성과가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이렇게 상승할 때는 레버리지 ETF가 수익률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지만 하락했을 때, 그래서 결국에는 제자리로 왔을 때 이거 잘 안 보이실 텐데, 일반 ETF는 다시 수익률이 0%, 그러니까 원금이 된 거고, 레버리지 ETF는 원금보다 마이너스 2.3%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수는 1000에 시작해서 1000으로 끝났는데, 당연히 똑같이 1배수를 추종하는 ETF도 1000에 시작해서 1000에 끝났을 거고, 근데 레버리지는 이렇게 더 오르지만 끝에 가서는 원금보다도 낮은 원금 손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상승과 다시 원점으로의 복귀가 대부분 이렇게 보면 지수라는 게 이렇게 꾸준히 오르다가 급락장을 맞이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레버리지 ETF와 일반 ETF의 수익률 차이는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다시 원점으로 복귀를 했어도 단기간에 이렇게 빠졌을 경우에는 일반 ETF는 다시 원점으로 복귀를 하지만 레버리지 ETF는 마이너스 약 5% 정도로 좀 전에 봤던 화면보다 마이너스 폭이 조금 더 커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횡보장에서는 어떨까? 횡보장에서도 이렇게 주가가 똑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 다시 원점으로 왔을 때, 일반 ETF는 당연히 원점에 다시 투자 원금이고 레버리지 ETF는 마이너스 0.7%입니다. 어쨌든 손해를 봐요. 이게 왜 이렇게 될까 좀 궁금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하락장에도 2배로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ETF가 누적 수익률의 2배를
주는 게 아니고 하루 변동률의 2배만큼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도 2배지만 내려갈 때도 2배란 말이죠. 그런데 한번 이런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1000을 투자를 했는데 마이너스 30%가 돼가지고 700이 됐어요. 그럼 레버리지는 어떻게 돼요? 400이 되죠. 근데 다시 700이 1000이 되려면은 수익률이 대략 43%가 필요합니다. 근데 400이 1000이 되려면은 수익률이 250%가 필요하죠. 근데 지수가 700까지 갔다가 다시 1000이 왔을 때 일반 종목은 다시 원금으로 당연히 돌아오는데 레버리지는 700에서 1000 갈 동안에 상승한 수익률이 43%면은 레버리지 ETF는 86% 상승에 그치거든요. 그러니까는 250% 성과를 똑같은 기간 동안에 낼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아직도 손실 구간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 어떠한 지수도 그리고 그 어떠한 종목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 않잖아요. 계속 이렇게만 올라가도 레버리지가 유리할 수 있는데 이런 출렁임, 중간에 굉장히 큰 변동성이 한 번이라도 있어 버리면은 그 하락장에서 손실난 부분을 회복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때문에 레버리지 ETF는 장기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블로그나 예전 영상에서도 이런 내용으로 해서 레버리지 장기 투자하지 마세요라고 해서 올리면은 이런 댓글들을 다세요. 아니 누가 레버리지 그렇게 쳐다보고 있냐. 저가 많이 빠지면은 더 많이 사면 되지. 그러면은 이렇게 회복이 쭉 됐을 때 금방 따라잡는 것뿐만 아니라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런데 투자 다들 최근 한 6개월만 해보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번에 관세 이슈 때문에 봄부터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죠. 그때 어때요? 저가 매수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왜냐?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고 요 정도 빠지면 이때 한번 추가 매수가 들어가고요. 생각보다 더 빠져. 뭐 이때도 오케이. 좋아. 더 빠지면은 뭐 난 더 싸게 살 수 있지. 기분 좋게 한번 추가 매수합니다. 근데 이렇게 좀 더 빠져. 이때부터는 뭐가 문제냐면은 현금이 없어요. 현금이. 왜냐? 이때 추가 매수를 다 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더 저가 매수를 하고 싶어도 돈도 없고 그리고 이때쯤 되기 시작을 하면은 빚을 끓여다가 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못합니다. 왜냐? 이때부터는 이미 패닉 상태예요. 공포가 이미 지배를 했기 때문에 현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가 매수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차트를 보면은 뭐 이렇게 빠졌어도 이때 계속 사면 요때 요만큼만 올라도 레버리지니까 이렇게 2배 오르는 효과 있을 거고 그러면은 금방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믿지만 막상 이 상황을 내가 마주하게 되면은 저가 매수 몇 번은 합니다. 하지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 하락장이 길어지게 되면은 공포감 플러스 부족해진 현금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제가 레버리지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백테스트 결과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레버리지 ETF와 일반 ETF 과거 한 15년 동안의 기록을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코스피 200 지수는 220에서 425로 올랐어요. 대략 한 80에서 한 90% 정도의 성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일반 ETF에 투자를 했으면은 대략 당연히 80-90% 성과를 얻을 수 있었을 거고 레버리지에 투자를 했으면은 한 160, 못해도 한 150%의 성과는 내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과연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2010년 3월부터 현재까지 데이터입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ETF가 현재까지 수익률이 88%, 그리고 코덱스 200의 수익률이 88%입니다. 똑같죠. 2배는커녕 그냥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나마 최근 한 2달, 3달 동안 코스피 200 지수가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똑같아진 거예요. 만약에 지난 5월까지 성과만 이렇게 보면은 레버리지 ETF가 22%, 그리고 코덱스 200이 51%입니다. 2배는커녕 반토막이죠, 수익률이. 왜 이렇게 돼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런 하락장에 망가진 레버리지 ETF의 수익률이 다시 원상복구 되더라도 회복이 안 돼요. 물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레버리지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제가 봤을 때 없습니다. 자, 결국 레버리지 ETF는 아주 초단기 투자에만 적합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는 있지만 사실 투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 투기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좀 더 정확하고, 하지만 저는
반드시 실패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레버리지 투자자는 곧버스 ETF의 투자자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런 상승장 하락장 이걸 맞출 수 있는 투자자라고 본인이 자신감이 있어요. 레버리지 사서 팔고 곧버스를 사서 또 수익 보고 팔고, 근데 진짜 뭐 감이 좋고 또 운도 좋아가지고 이게 몇 번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몇 번 맞으면은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게 자신감이 커지면 시드머니가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몇 번만 왔다 갔다 하면은 1년에 뭐 한 100% 200% 수익률이 우습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시드머니가 이렇게 커지면서 이렇게 다시 레버리지 타고 곧버스 타고 하는데, 마지막에 곧버스 한번 잘못 타가지고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죠. 실제로 이번에 코스피가 다시 지금 3,100, 200, 300 왔다 갔다 하잖아요. 코스피 3,000 넘어가면서부터 곧버스 ETF에 투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3,000 정도 됐으면 우리나라 주식은 다시 이렇게 꼬꾸라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는 반드시 실패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절대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또 오랜만에 레버리지 ETF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ETF 투자를 약간 일확천금 노리듯이 이렇게 투자를 하면 그 끝은 결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도 투자하고 투자의 원칙을 지키는 것, 그것을 또다시 되새겨서 그 원칙을 또다시 지켜나가는 것,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투자 자세라고 보고 또 성공 투자의 비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투자를 이제 시작을 했고 또 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투자의 원칙을 깨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